그리고 학교에서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면 개박살납니다. 아마 학원에서도 이런 거 알려주시는 강사분들 안 계실걸요? 안녕하세요, JK입니다. 이제 곧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시청만 해도 영어 점수가 오르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 내신 영어를 어떻게 대비해야 1등급이 나오는지, 서술형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 영상에서 시키는 대로만 그대로 해주세요. 저를 정말 사랑하게 될 겁니다. 저번 시험에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험 점수 올랐다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고 느낀 점을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만든 적중률 50000%짜리 최근에 봤던 3월 모의고사 변형 문제 1회분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단 영상 내용 안 보고도 쓸 수 있는 그런 아무 말 대잔치의 댓글은 안 보내드려요. 실제로 영상 보시고 정말로 이번 중간고사 점수를 올려야 되겠다 이런 학생들만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직접 하나하나 만든 문제입니다. 딱 10분만 참고 끝까지 봐주세요. 그것도 못 참겠다 그런 분들은 그냥 나가주세요. 어차피 중간고사 기말고사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일 테니 그냥 나가주셔도 됩니다. 이전에 이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한 번 더 보시고 완전히 세뇌를 시켜주세요. 정말 날로 먹는 겁니다. 영어 등급 반드시 1등급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여러분, 고등학교 내신 범위는 어떻게 되죠? 보통은 교과서, 교육청 모의고사 정도에서 출제됩니다. 여기에 좀 더 들어가는 학교는 보충교재 정도까지 들어가는 학교도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다 아는 얘기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 하는 것은 각 범위의 지문을 툭 던져주면 그냥 우리말 읽는 것처럼 줄줄줄 해석이 돼야 돼요.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정도는 안 되고 정말 문장 하나하나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요. 의도는 새로운 진입자의 광고가 잠재적인 구매자들에게 인상을 주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제품 확산은 또 다른 잠재적인 선매행위 전략이다. 일반적인 생각은 다양한 제품 변형을 출시하는 것이다. 수용되지 않는 시장 수요의 방식을 거의 없게 하기. 학생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5번 정도 반복하면 여러분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 정도만 되어도 우선 최소 70점 정도는 확보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범위의 지문들이 완벽하게 해석되는 게 가장 기본이기에 저희 학원에는 이렇게 해석 확인하는 선생님들만 3분이 계십니다. 학원을 다니지 않거나 점검해 줄 사람이 없다면 친구끼리 서로 확인해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시험 범위 지문에서 문장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석이 완벽하게 된 후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기본적인 어법사항들과 서술형에 나올 부분들을 잘 정리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요. 자, 이건 고2 학생 교과서 시험 범위의 일부입니다. 자, 해석은 기본으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해석이 다 되면 그 다음에 뭘 하냐? 자, 이렇게 어법사항들, 수동태, 관계사대, 수동태, 메이크 목적어 형용사, 후, 동명사 주어, 자, 랩 목적어 원형, 사역동사, 자, 이런 연결사 체크해놔야 되고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 과거분사. 자, 그 다음 이런 자리는 이제 도치구문이죠. 동사와 주어가 자리가 바뀌었다. 왜 도치가 일어났냐? 형용사, 즉 과거분사가 문장 맨 앞에 나와서 그렇다. 자, 이런 자리가 바로 서술형 자리입니다. 서술형. 영작. 그래서 이런 거 체크해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병렬, 그 다음 what, 그 다음 전치사 다음에 ing, 동명사. 이겁니다, 이거. 자, 그러니까 해석이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어법사항들만 간단히 정리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이건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지 않고 분석지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 시간만 버립니다. 여러분이 문법 학자 될 것도 아니고. 자,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분석지 보세요. 투부정사 용법이 뭐니? 유도부사라든가 이거 복잡해서 어떻게 봐요. 오히려 여러분 이런 자료를 노베이스들이 본단 말이에요. 노베이스들은 절대 이런 거 보시면 안 돼요. 점수 안 나옵니다. 오히려 제가 말한 대로 내신은 심플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절대 이런 분석지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절대 지문을 통으로 암기하는 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학원들이 많아요.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리고 학교에서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면 개박살납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지금 지문 내용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선택지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여기 지문 다 외웠어. 근데 이거 해석을 못해. 그럼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나는 지문을 통으로 암기했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왜? 이런 문제들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해 실력을 차라리 높이라니. 내신 시험을 잘 보기 위한 핵심은 지문을 통째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내신 시험 범위 정도는 다 해석할 수 있을 정도의 독해력을 기르는 거예요. 이거 얼마 안 걸립니다. 쓰잘데기 없는 것 하나도 없이 독해를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아놓은 영상입니다. 독해력이 약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절 무지막지하게 사랑하시게 될 거예요. 앞에 두 가지가 끝나셨다면 여러분은 다음 두 가지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학교 기출문제. 이번에 새로 개정된 교과서를 이용하는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본인 학교 기출문제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나는구나 정도만
캐치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모의고사나 보충교재의 변형 문제. 여기서 무턱대고 아무 변형 문제나 풀어선 절대 안 됩니다. 시간 낭비예요. 걸러야 하는 변형 문제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1900문제래요. 아, 문제 너무 많아서 너무 좋다. 이건가요? 자, 보세요. 다 순서, 다 어법만 막 이래. 자, 이런 문제들은 기계처럼 찍어내듯이 만든 문제라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그냥 이러다 하나 얻어 걸리길 바라는 문제예요, 이거는. 이런 걸 갖다 푼다고요? 그것도 돈 주고 그냥 공부를 하지 마세요, 아예. 그래서 문제가 우선 100문제 넘어가는 건 일단 피한다. 그리고 어휘, 어법, 순서, 삽입만 있는 거. 특히 어휘, 어법만 있는 거 걸른. 자, 여러분, 이쯤에서 나가실 분들은 나가주세요. 이제부터는 진짜 귀한 내용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마 학원에서도 이런 거 알려주시는 강사분들 안 계실걸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맨날 밥 먹듯이 출제되는 서술형 문제 패턴을 보여드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고등학교의 95%가 이 8가지에서 서술형을 냅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나는 서술형 문제 절대 틀리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스킵하지 마시고 서술형 문제까지 거 틀리지 뭐 이런 학생들은 지금 그냥 영상 끄고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나가주세요. 이 8가지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하나하나 우선 볼게요. 자, 첫 번째 정말 많이 나오죠. 거의 모든 학교에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영작 배열. 뭐 영작일 수도 있고요. 근데 웬만하면은 영작 배열로 많이 나옵니다. 단어 힌트를 좀 주고 배열해라.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법 틀린 거 찾아서 고치는 거 정말 흔합니다. 그래서 이 1, 2번은 그냥 거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서술형 패턴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3번부터는 어떤 학교는 나오고 어떤 학교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학교마다 좀 달라요. 출제 내는 선생님에 따라 다르다고요. 자, 세 번째는 어떤 패턴이냐? 지문에서 빈칸 뚫어놓고 빈칸에 맞는 단어 쓰는 거. 그 다음 네 번째, 제목이나 주제를 영어로 적는 거. 뭐 단어 개수나 힌트를 제시해서 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어진 지문에서 조건에 맞게 찾아 쓰는 거. 그러니까 영어로 질문을 해요. 영어로 질문을 하면 그거에 맞는 대답을 찾아 쓰는 거예요. 여섯 번째,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거, 문장에서 찾아 쓰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내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요약문에 빈칸 채워넣기. 그 다음 8번, 우리말로 적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것이 가리키는 바가 뭔지 우리말로 적어라. 뭐 밑줄 친 내용의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우리말로 적어라. 뭐 이런 것들. 자, 근데 잘 보세요. 3번, 5번, 6번, 7번, 8번은 여러분이 해석만 완벽하게 돼도 웬만하면 맞힐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해석이 우선 완벽해야 된다. 범위 안에 영어 문장이 주어지면 그냥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3번, 5번, 6번, 7번, 8번에 해당되는 서술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4번은 그럼 어떡하냐? 자, 이런 문제가 나는 학교는 어렵습니다.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이런 문제를 풀려면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좀 있어야 돼요. 우선 우리말로 주제를 정제된 문장으로 딱 정리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걸 또 영어로 영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기본기가 있지 않은 학생들은 4번은 맞추기가 쉽지 않다. 본인이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 평상시에 쌓아놓은 실력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과감하게 틀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건. 안타깝지만 4번은 안 나오길 바라세요. 그렇다고 이거를 뭐 지문이 막 4, 50개씩 되는데 다 영어로 정리해서 쓸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그냥 내려놓으세요. 4번은.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건 뭐다? 이겁니다. 이거. 1번, 2번. 2번은 제가 앞부분에서 얘기했지만 시험에 나올 만한 어법들을 여러분이 정리만 잘 해두시면 됩니다. 어차피 그 안에서 다 나와요. 객관식이 주관식으로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법만 잘 정리해두면 제가 어법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시험에 나올 어법들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앞부분 영상 다시 한번 잘 보시고 그래서 어법은 여러분들이 정리만 잘 해두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대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나마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 1번이죠, 1번. 자,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영작 배열은 있잖아요. 아무 데서나 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막 내면 그 학교 시험 문제는 정말 수준 낮은 겁니다. 그냥 지문에 문장이 있는데 아무 데나 뻥 뚫어갖고 이거를 영작해라? 정말 하문제입니다, 하문제. 자, 그럼 어떤 부분에서 영작을 내냐? 사연이 있는 문장에서 영작을 냅니다. 사연? 사연이라고 해서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유.
자, 그 이유라는 건 여러분 뭐냐면 어법적인 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문장에 아니면 어떤 구문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좀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도치구문 같은 게 나온다. 그럼 그 도치구문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 영작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불의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 with 목적어, ing, ed 같은 이런 패턴들. 자, 가목적어 이 패턴 같은 것들. 아니면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예를 드는 거예요. 아니면 나데이 법비 뭐 이런 거. 아니면 간접 의문문이 들어가 있는 문장. 아니면 분사구문. 아니면 이때 강조구문. 자, 어쨌든 정리하면 뭐다? 사연이 있어야 된다. 이유가 있는 문장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문장. 이게 대부분이에요. 자, 출제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문제를 내는데 아무데나 뚫어서 내지 않습니다. 뭔가 이런 눈에 띄는 것들이 보여야 그 자리를 영작으로 내기가 쉬워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 23년에 고등학교에서 기출됐던 문제를 좀 볼게요, 한번.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답지를 볼게요. 21번 영작이죠. 자, 이거 뭡니까?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 분사구문 들어가 있고 분사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법적인 부분입니다. 자, 22번 보겠습니다.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어법적인 부분이에요. 자, 이런 게 영작이에요. 자, 그리고 딴 학교도 한번 볼게요. 영작이죠. 영작입니다. 어떻게 났습니까? 자, 관계대명사 붙었고 코우주 목적어 투부정사 패턴. 자, 여기 뭡니까? 가목적어 진목적어 패턴이에요. 이런 사연이 있는 거에서 영작이 나옵니다. 이 두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많은 학교가 이렇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출제자 입장에서 어떤 부분들을 영작으로 내기 쉬운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30번 한번 볼게요. 이 자리 영작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 뭡니까? 형용사가 문장 맨 앞에 나와서 도치된 문장이에요. 이런 거 나올 수 있다. 영작으로. 배열로 나올 수도 있고. 아시겠죠? 이게 사연이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35번 to have pp, to have origin. 자, to have pp 언제 씁니까? 앞에 나온 동사보다 먼저 일어날 때 쓰는 어법이에요. 이런 것들이 껴있을 때 역시 영작으로 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37번. 자, 37번은 어딥니까? 이 자리입니다. 뭐죠? 가목적어, 진목적어. 가목적어 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 영작으로 낼 수 있습니다. 이 가목적어가 포함된 이 문장이 영작으로 나올 수 있다고요. 아까 보여줬잖아요.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자리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영작에는 사연이 있는, 이유가 있는 것들이 나오더라. 지금까지 내신 영어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수용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전부 다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공부하시면 1등급은 식은 죽 먹기일 겁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행동하세요.